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IT 관련 회사를 작게 운영하고 있고 저보다 5살이 어린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었습니다. 저의 경제력과 능력에 건실하고 잘생긴 연하 남편과 결혼까지. 주변에서는 저보고 참 부럽다는 소리를 많이 했었어요. 저도 모든 게 다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부럽다는 소리를 들었던 제가 한동안은 어쩌다 그렇게 됐대라는 걱정을 가장한 가십거리의 주인공이 된 적이 있었어요. 참 기막히고도 어이없는 제 사연 들어보시겠어요? 소기업이긴 하지만 저는 제 회사를 운영하는 나름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그전에도 남자친구를 몇 번 사귄 적이 있지만 결혼까진 성사되지 않았어요. 저도 결혼에 목마른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아는 후배의 소개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정민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저보다 5살이 어렸습니다. 여태까지 연하는 만나본 적이 없어서 당연히 정민이도 크게 이성적인 감정은 없었어요. 그냥 가볍게 알고 지내는 사이 정도로만 지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정미희는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좋다고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는데 재고 따지지 않는 그 모습이 좋더라고요. 이래서 연하남을 만나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정민이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정미희는 수도권 중상위권 4년제 대학을 나왔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정미희는 스스로 자부심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학비나 생활비도 집에 손 벌리지 않고 자기가 벌면서 학교를 다녔고 그렇게 아르바이트 하는 와중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지금의 본인이 됐다고 말했거든요. 정미희는 지방의 작은 어촌마을 출신이고 아버지랑 둘이서만 살았는데 집안 형편이 그닥 좋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부 일을 하셨지만 알코올 중독이 심해서 배도 잘 안 타셨다고 했어요. 당연히 등록금이나 생활비도 제대로 안 대주셨대요. 그러다가 정민이 대학 다닐 때 급성 알코올 중독 증세로 결국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없고 남겨진 재산도 없고 돈도 기댈 곳도 없어서 참 힘들었다는데 악착같이 돈 벌고 공부했었다면서 스스로가 참 기특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 정미희가 정말 대단하고 멋져 보이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배울 게 많은 사람 같았어요. 저는 상대적으로 집안 형편도 여유로웠고 아르바이트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미희는 그런 저를 온실 속 화초라고 부르고 자기는 억척스럽게 자란 잡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면이 오히려 정미희를 좀 더 남자답고 매력있게 보이게끔 했습니다. 쉬운 환경은 아니었을 텐데도 엇나가지 않고 악착같이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하니 남자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어떤 존경심도 들었고요. 연하였는데도 제가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진 게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잘 만나긴 했는데 약간 걸리는 게 정미희는 사치가 좀 심한 편이더라고요. 대기업에 다니니 월급도 나쁘지 않은데도 모으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았거든요. 차도 유지비가 많이 드는 비싼 외제차를 탔고 옷이나 시계, 구두 등도 비싼 명품만 착용을 했어요. 사업체를 운영하는 저도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데 정미희는 허영이 좀 있는 편이었죠. 사귈 때야 돈 잘 쓰고 이런 게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된다고 말하니 정미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없이 살아온 게 한이 돼서 그래. 돈도 없는데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나 진짜 그때 너무 힘들고 죽고 싶었거든.
옷도 제대로 없어서 한 벌로 계절라고. 버스비 아까워서 추운 겨울에 1시간 거리 걸어 다니고 어쩔 땐 쌀도 떨어져서 미역 불려서 먹고 그랬다니까. 그때 결심했어. 나중에 돈 벌면 비싼 차, 비싼 옷, 비싼 음식 내 마음대로 써보겠다라고. 나 한풀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정민이의 말에 저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민이의 사치나 허영이 일종의 보상심리 같았습니다. 돈이 없어 너무 악착같이 살아왔던 지난날에 대한 한풀이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해하기로 했어요. 다만 곧 결혼을 할 거니까 그 전까지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절대 이렇게는 안 된다고요. 정미희는 당연하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자기야. 나 결혼하면 자기가 경제권 다 가져가. 그렇게 해도 돼. 알겠어.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걸 그냥 냅두냐고 하겠지만 사실 저는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제가 버는 것도 나쁘지 않았고 또 한풀이로 결혼 전까지만 저렇게 한다니까 이해한 거죠. 또 본인 것만 사는 게 아니라 제 것도 잘 사줬습니다. 저도 그런 게 고마워서 선물도 잘 사고 데이트 비용도 제가 많이 냈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반대까진 아니지만 걱정이 좀 많으셨어요. 아무래도 정미인의 집 부모님도 안 계시고 대기업에 다니면 월급도 적지 않을 텐데 모아놓은 돈도 많이 없다는 게 너무 철없어 보인다고요. 저는 정민이가 살아온 얘기를 부모님께도 해드리고 결혼 후에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저랑 약속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보다 저희 오빠가 특히나 정민 씨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네가 좋아 죽는다니까 나도 그냥 모른 척 하겠는데 솔직히 나는 게 별로야. 왜 그래 오빠? 대놓고 말해도 되냐? 너한테 빨대 꽂으려는 제비 같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저는 오빠에게 화를 냈죠. 입은 살아서 말은 잘하는데 뭔가 실속도 없고 알맹이도 없어 보이고 오빠가 정민이를 보면 뭐 얼마나 봤다고 그러는 거야. 하여튼 내 보기엔 그렇다고. 너는 세상 물정 너무 모르고 순진해. 나 안 순진해. 순진한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니? 오빠가 정민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좀 더 알게 되면 좋은 사람인 거 알게 될 거야. 그런 건 됐고 너, 네 통장, 네 돈이나 간수 잘해. 오빠는 끝까지 정민 씨를 못 믿어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고 워낙 아빠 같은 오빠여서 오빠가 그러는 것도 이해는 했어요.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짜를 점집에서 받아놨는데 정민 씨네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바로 신혼여행을 가기는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 올리고 나서 2주일 정도 뒤에 신혼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30대 후반에 하는 결혼이라 좀 늦은 감도 있었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는 저는 몹시 설렜습니다. 각자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주말이나 쉬는 날에는 틈틈이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제가 혼자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평수도 작지 않고 신혼집으로는 손색이 없었죠. 가구나 가전제품도 다 있어서 정민이가 침대와 청소기, 식탁 등 필요한 것만 따로 들여놓기로 했습니다. 웨딩홀과 신혼여행, 청첩장, 드레스까지 모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정신없지만 행복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저는 신부 대기실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정미인에는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친척들도 많지는 않아서 최대한 아는 지인들이나 친구들을 많이 부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인지 제 신부 대기실에도 모르는 분들도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 오면 정미인의 지인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여겼죠.
저도 너무 정신이 없었고요. 그러던 그 와중에 몹시 기분 나쁜 일이 생긴 겁니다. 사진 찍고 인사하느라 바쁜 도중이었어요. 웬 3명의 여자가 신부 대기실을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신부 대기실로 들어올 때 제가 좀 놀랐던 게 그중 한 여자가 원피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옷 색깔이 엄청 연한 핑크색인 겁니다. 거의 하얀색에 가까울 정도의 핑크색이었어요. 보통 결혼식 올 때 신부를 위해서 너무 하얀색 옷은 피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여자분은 옷도 그렇고 화장, 머리도 엄청 화려하게 하고 오셨더라고요. 신부인 저보다도 화려하게 보일 정도로요. 얼굴도 성형을 엄청 많이 해서 화려하게 생겼었고요. 저는 그 여자들을 힐끗 보고 남편 친구들인가 회사 동료들인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 처음 본 얼굴들이었으니까요. 사진기사가 그 여자들에게 물었거든요. 신부랑 사진 찍으실 건가요? 아니요. 그 여자들은 신부 대기실은 왔지만 사진은 안 찍더라고요. 저를 보러 온 것 같았어요. 막 대놓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제가 무슨 동물원 원숭이라도 된 것 마냥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게다가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아니면 일부러 저 들으라고 한 건지 자기들끼리 하는 말도 저에게 다 들리는 거예요. 드레스 봐봐. 진짜 촌스럽다. 요새도 저런 거 입어? 약간 덩치가 있어서 저런 거밖에 안 맞을걸? 진짜? 나는 굽는 한이 있어도 살 빼고 말지 저런 건 절대 안 입을 거야. 저는 그 말에 너무 기분이 확 상했어요. 알지도 못하는 여자들인데 대놓고 키득거리며 저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무례할까 싶었습니다. 그 옆에 제 친구들도 있었는데 기분 나빠서 그 여자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도 아랑곳 않고 떠들더군요. 그 여자들은 그렇게 자기들끼리 한바탕 웃고 떠들더니 우르르 나갔습니다. 나가자마자 제 친구 하나가 저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저 여자들 뭐야? 아는 사람이야? 아니. 그럼 정민 씨 지인들이란 말이야? 남의 결혼식 와서 무슨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해? 그러게. 그리고 하고 온 것도 뭐야? 나는 저 여자 무슨 드레스 입고 온 줄 알았어. 왜 저러고 왔대? 도대체 정체들이 뭐야? 저도 기분이 너무 언짢았지만 곧 시기 시작이었고 계속 기분 나쁜 채로 있기 싫어서 그냥 웃으면서 참았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2부 드레스로 갈아입은 저는 연회장에서 오신 분들께 인사를 하며 돌고 있었어요. 그 여자들도 테이블 하나에 둘러앉아 있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그 근처에서 친척분들께 인사드리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남편 팔을 탁 치면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야, 이정민! 그래서 쳐다보니 남편도 좀 놀란 얼굴이더라고요. 아, 왔어? 바쁘다더니 진짜 왔네? 와야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결혼식인데. 너 턱시도 입고 있으니까 완전 웃기다. 우리끼리 한참 웃었잖아. 쟤 왜 저러고 있냐면서. 아, 좀 어색하지? 어색한 정도가 아니야. 야, 그리고 너 무슨 이런 데서 결혼식을 하니? 밥도 완전 맛없고 진짜 촌스러워. 그래?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옆에 있는 저는 일부러 무시하는 척하면서 남편한테 그러고 있는 겁니다. 식장도 별로고 남편 턱시도도 웃기다느니. 대화 자체도 너무 기분 나빴지만 무엇보다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있는 게 정말 기분 더럽더라고요. 저는 남편 팔을 좀 잡아당겼죠. 누구셔? 아까 신부 대기실에도 왔던데? 남편은 그 여자들이랑 신나게 떠들다 말고 그제야 제 존재를 상기한 듯 정색하며 소개하더라고요. 아, 전에 아르바이트 같이 했었던 누나들. 그런데 남편 말에 그 여자 중 하나가 작게 아르바이트 푹 하면서 웃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얘네 진짜 뭔가 싶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를 꾹 참고 인사했습니다. 그 여자도 대충 인사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더니 다시 남편한테 신혼여행 바로 가? 아니, 회사에 일이 있어서 2주 정도 뒤에. 그래? 내 선물 사와. 나 축의금 많이 넣었다. 아, 고마워. 밥 맛있게 먹고들 가.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저를 데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기분이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내가 왜 가장 행복해야 될 내 결혼식에서 얼굴도 처음 본 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기분 나빠져야 되는지. 그렇게 한번 틀어진 기분은 쉽게 좋아지질 않더라고요. 어찌됐든 결혼식은 다 끝났고 저와 남편은 신혼집인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자기야. 아까 그 여자들 뭐야? 제 물음에 남편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누구? 그 연핑크색 옷 입고 온 여자들 무리 말이야. 아르바이트에서 만난 사람들이라고? 무슨 아르바이트? 그리고 언제 쪽에 한 알바인데 아직까지 연락해? 남편은 그 말에 멋쩍게 웃더라고요. 아, 그 누나들? 나 전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알바했었다고 했잖아. 그때 친했던 누나들이야. 그게 언젠데? 좀 됐지. 근데 아직까지 연락해? 내가 거기서 일할 때 도움 많이 받아서 친했었던 누나들인데 지금은 연락 별로 안 하고 안부 정도만 주고받는 사이야. 근데 내가 결혼한다고 SNS에 사진 올리니까 먼저 연락 왔길래 시간 되면 결혼식 오라 그랬거든. 진짜 올 줄은 몰랐어. 저는 왠지 남편 말이 안 믿기더라고요. 참 이상하네. 그 정도면 거의 얼굴도 안 보고 사는 옛날 지인이라는 말인데 그렇게 뻗쳐있고 결혼식에 왔다고? 게다가 축의금도 두둑히 넣었고? 아, 그 누나가 원래 성격이 그래. 호탕하고. 뭐 씀씀이도 크고 주변 사람들 잘 챙기고. 잘 챙기는 거 좋아하시네. 아까 신부 대기실 와서 뭐라고 한 줄 알아? 내 드레스 보고 촌스럽다느니 자기는 저런 거 안 입겠다느니. 아까 인사 다닐 때도 그래. 뭐 밥도 맛없고 왜 이런 식장을 골랐냐고? 내가 진짜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알아? 아, 그랬어? 그 누나는 왜 그렇게 말을 하지? 이해해. 그 누나가 원래 좀 개념 없고 생각 없이 말 잘하거든. 자기가 이해 좀 해줘. 저는 내가 왜 이해해야 되는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기분은 상했지만 이미 지난 일이고 또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분 나쁜 일은 따로 있었어요. 남편과 피곤해서 각자 누워서 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남편의 SNS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결혼식 사진 올리면서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지인들은 다 축하한다, 잘 살아라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는데 한 명이 크크크 결혼식 완전 구렸어. 크크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댓글을 단 사람이 왠지 아까 그 여자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SNS를 타고 들어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까 그 여자가 맞더라고요. 그 여자 본인 셀카 사진이 가득했거든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건 그 여자 SNS에 제 결혼식 사진이 떡하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눈을 반쯤 감은 이상한 사진이요. 그것만도 깜짝 놀라고 기분 나쁜데 사진 밑에 정민이 결혼식 잘 살아. 근데 빡세게 신부화장한 신부보다 하객이 더 나은 건 처음 봄. 크크.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걸 보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저랑 생판 모르는 사이인데 무슨 억한 심정이 있길래 이상한 사진까지 찍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글을 적나요? 너무 황당하고 기분 나빠서 손까지 떨리더라고요. 저는 그 즉시 방에서 쉬고 있던 남편에게 달려갔죠. 이거 봐. 당신 아는 누나라는 그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제 말에 남편도 폰을 보더니 조금 놀라더라고요. 아, 왜 이랬지? 이 여자 뭐야?
나한테 뭐 원수 졌어? 남의 사진은 왜 함부로 자기 SNS에 올리고 또 밑에 이 글은 뭐야? 아, 이 누나 원래 개념이 없거든. 개념이 있고 없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미친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이 여자 진짜 뭐야? 당신 전 여친이라도 돼? 그래서 나한테 억한 심정 있어서 드레스 같은 원피스 입고 오고 신부 대기실에서도 나 다 들리게 험담하고 뒤에서는 내 사진 함부로 찍어서 이런 글까지 올리는 거야? 아니야. 이 누나랑 내가 무슨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씩씩대며 남편 폰을 들어 들이밀었어요. 전화해. 어딜? 어디겠어. 나 그 여자한테 직접 사과받아야겠어. 그 여자한테 전화해. 아, 그건 좀 아니지. 그래도 결혼식 일부러 시간 내서 와준 사람한테. 내가 초대했어? 내가 오라고 했냐고. 뭔데 나한테 이러는데? 축의금 그거 당장 돌려준다 그래. 그리고 똑바로 사과하라 그래. 안 그러면 내 사진 함부로 올려서 이딴 소리 한 거 다 캡처해서 고소할 거야. 고소? 남편은 일어나더니 저를 달래더라고요. 자기야, 좋은 날에 이러지 말자. 이 누나가 원래 좀 개념이 없고 막말도 잘하고 좀 그래. 그래서 나도 더 이상 친하게 안 지낸 거고. 근데 결혼식은 왜 부르는데? 내가 부른 게 아니라 지가 온 거라니까. 하여튼 사진은 내가 내리라고 할게. 됐고 전화해 지금. 아, 자기야. 당장 해. 내가 해? 제 말에 남편은 마지못해 죽상을 하며 전화를 걸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씩씩대며 있었고요. 여보세요? 아, 저기 누나.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오늘 결혼식 와준 건 고마운데 왜 우리 사진을 함부로 올려 누나 SNS에. 와이프가 보고 화가 많이 났어. 저는 남편의 태도에 더 화가 났습니다.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본인이 더 화가 나서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저렇게 저 자세로 우물쭈물 거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과를 좀 해줘야겠는데. 와이프가 화가 많이 났거든. 아니, 누나가 그런 사진 올린 건 잘못했으니까. 저는 답답해서 남편 폰을 뺏어서 통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이봐요. 내가 아까부터 기분 나쁜 거 참았는데 나한테 무슨 억한 심정 있어요? 뭐가요? 신부 대기실에서 대뜸 드레스 어쩌고 하질 않나. 면전에 대고 식장 별로라고 하질 않나. 본인 SNS에 남의 결혼식 사진 올려서 그 밑에다가 완전 조롱하는 글 적고 미치셨어요? 나 진짜 어이없네. 기껏 시간 내고 돈 들여서 결혼식 가줬더니 뭐가 어째요? 누가 오라고 했어요? 남편이 초대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온다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남의 결혼식에 옷도 그렇게 입고 온 거예요? 야, 내가 뭘 입고 가든 뭔 상관인데? 네가 나이 들고 드레스도 거지 같은 걸 왜 나한테 난린대? 와, 이 여자 완전 막장이더라고요. 바로 반말하고 야야거리면서 도리어 뭐라고 하는데 저는 도대체 이 여자 정체가 뭔가 싶었습니다. 야? 너 말 다 했니? 너 내 사진 바로 내려. 네가 뭔데 남의 사진을 함부로 그렇게 게재하고 그딴 소리를 짓거려나? 기껏 결혼식 가서 사진 찍어주고 올려줘도 지랄이야. 남편보다 나이도 많고 가진 건 돈밖에 없어서 열등감 느끼나 보지? 뭐? 여자는 그렇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속에서 천불이 나고 열이 받던지. 이 여자 진짜 뭐야? 내가 얘기하면 되는데 왜 폰을 갖고 가? 자긴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기가 더 화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원래 그런 사람이라니까. 저는 남편한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것들 진짜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 여자는 생판남인 저한테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고 남편도 이렇게 두둔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는 더 따지려다 일단 아무 말 없이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야 될 결혼식 날이었지만 저는 식을 올리자마자 이 결혼이 잘못된 건가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저 여자와 남편 사이에 뭐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몇 시간 뒤 저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그 누나한테 사진 내리라고 하겠다고 화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화 푸는 척 알겠다고 받아주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저 여자와 남편이 무슨 관계인 건지 몰래 알아봐야겠다 결심했죠. 제가 IT 관련 사업을 하기도 하고 웹서칭 관련해서도 나름 빠삭하다 보니 그 여자의 신상 정보로 인터넷상에서 찾을 수 있는 건 다 뒤져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그 여자 이름, 연락처, SNS 아이디였으니 그걸 이용해서 웹상에서의 그 여자의 활동 기록을 다 찾아본 거죠. 흔히들 해보는 구글링 같은 개념이지만 좀 더 딥하게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과거에 사용했고 지금은 안 쓰고 방치해두는 것 같은 SNS 계정을 찾아냈는데요. 그 SNS가 조건 만남이나 출장 마사지에 관한 불법적인 SNS였던 겁니다. 슬립에 가까운 야한 옷을 입고 각종 사진을 올려놨고 그 밑에 연락을 달라느니 하면서 전화번호도 있었고요. 댓글에는 미미 너무 예쁘다, 조만간 가게 한번 가겠다 등등의 댓글도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이 여자는 업소 여자였고 댓글은 손님들의 댓글이었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쩐지 명품 가방 들고 한껏 꾸미고 왔어도 말하는 것도 그렇고 감출 수 없는 저급함이 있더라니. 그 여자는 현재는 과거를 청산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SNS에도 샵에서 일하는 사진 같은 것도 막 올려놨더라고요. 저는 그 샵에 전화를 걸어 그 여자로 예약을 했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물어볼 심산으로요. 그리고 예약 날짜에 맞춰 그 여자를 찾아갔죠. 제가 메이크업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그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여자 처음에는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가시나 봐요? 저는 그 여자를 빤히 봤습니다. 됐고요. 우리 할 얘기가 좀 있지 않나요? 제 말에 그 여자가 어리둥절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혹시 정민이 와이프? 네. 제 말에 그 여자는 기막힌 표정을 짓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때 일 따지려고 예약까지 해서 찾아온 거예요? 와, 쩐다 진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요. 뭐가요? 날 언제 봤다고 그딴 소리 짓거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정민이 무서운 여자랑 결혼했네. 그 여자는 자기가 더 빈정거리더라고요. 저도 스탠스를 바꿔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너 내 사진 내렸니?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내 사진 그렇게 함부로 올린 거 고소되는 거 알아? 고소? 뭔 고소? 여자는 그러면서도 고소라는 말에 움찔하더라고요. 남의 사진 허락도 받지 않고 함부로 올리고 거기다가 조롱하는 글까지 적었지? 그거 다 고소돼. 그런 것도 모르고 일을 벌려? 제 말에 여자는 약간 움찔거리더라고요. 지우면 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지우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안 지우고 아직까지 냅뒀나 본데 나 할 수 있는 고소 다 걸 거야. 와, 진짜 무섭네. 진짜 무서운 거 말해줄까? 아로하 마사지 미미 씨? 그 여자는 제 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주변을 막 살피는 겁니다. 어차피 방으로 된 개별 메이크업실이라 누가 듣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이 정도 아는 건 문제도 없지. 과거 청산하고 이 일하나 본데 여기 원장님은 아시나 몰라. 제 말에 그 여자는 표정이 막 일그러지더니 그러더군요. 정민이한테 들었어? 저는 이건 또 뭔 소린가 했습니다. 남편도 그럼 이 여자가 과거에 그런 일을 했던 여자라는 걸 안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가만히 있자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웃기네. 지 과거는 빼고 내 얘기만 했나 보지? 저는 순간 표정 관리도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남편의 과거라니요. 저는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과거? 몰라? 그럼 도대체 내 과거는 어떻게 알았대?
저는 그냥 거짓말로 말했습니다. 네 과거는 당연히 내 남편이 얘기해줬지. 원래 그렇고 그런 애라고. 뭐? 그따위로 말했다고? 이 새끼가 미쳤나 진짜. 근데 내 남편 과거가 뭔데? 제 말에 그 여자는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라고요. 남의 과거는 잘도 말하면서 지 과거는 말 안 했어? 웃기는 새끼네 그거. 말해 어떤 건지. 지금 말 안 하면 너네 원장한테 네가 예전에 무슨 일 했는지 다 말할 거니까. 제 말에 그 여자는 뒤에 있던 소파에 앉더니 그러더라고요. 정작 남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네? 말하라고. 그래, 말해줄게. 서로 절대 말 안 하기로 해놓고 그 자식이 함부로 내 얘기도 하고 다녔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쪽도 아무것도 모르는 게 불쌍해 보여서 내가 얘기한다. 대신 원장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알았으니까 말하라고. 네 남편 이정민 노래방 도우미 출신이잖아. 2차도 나가는. 그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는데 하늘에서 날벼락이 치는 기분이었어요. 단순히 남편과 이 여자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싶어서 온 건데 갑자기 남편이 과거에 2차까지 나가는 노래방 도우미 출신이라뇨. 뭐? 완전 몰랐나 보네. 그것도 말 안 하면서 내 얘기는 어떻게 했대? 나 걔랑 가게에서 만났어. 내가 걔 손님으로. 뭐 그때 친해져서 걔도 우리 가게 몇 번 놀러 왔고. 저는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돈 없는 게 한이 돼서 악착같이 일하고 공부하며 살아왔다던 내 남편이 알고 보니 과거에 유흥업에 종사했었다는 겁니다. 정민 씨가 그런 일을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 어이없다. 걔 그 일 엄청 오래 했거든? 대학교 1학년짜리가 돈 벌려고 그런데 기웃거렸으면 말 다 했지. 걔 제법 에이스였고 지명 손님도 많았어. 근데 그 와중에도 악착같이 공부해서 좋은 회사 취업까지 하대? 나 그거 보고 진짜 지독한 놈이구나 했지. 과거 청산하려고 기를 쓰는구나 싶고. 근데 집어를 걔 못 준다는 말 있지? 아무리 착실하게 회사 다녀도 그 월급으론 성이 안 차나 봐. 최근까지도 한 번씩 알바로 도우미를 한다던데?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진행형이라뇨. 지금도? 그래. 걔 쓰는 거 보면 몰라? 아무리 대기업 다닌데도 그게 감당이 되겠냐고. 언니, 결혼한 남편에 대해서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워하자 그 여자는 저를 비웃더라고요. 지 남편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면서 내가 그거 몇 마디 했다고 나 고소한다고? 와, 진짜 헛똑똑이네. 어쨌든 난 얘기 다 해줬으니까 원장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머리가 너무 어질어질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알던 남편의 모습은 뭐였나 싶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학비와 생활비가 없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식당, 카페, 영화관, 어쩔 땐 타일 조수하고 공사 현장 가서 날일도 했다고 했어요. 제가 알던 남편은 돈은 없지만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런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사회 경험도 많고 그만큼 제가 배울 것도 많은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유흥업에 종사하면서 술 팔고 몸 팔면서 쉽게 돈을 벌어왔고 아직까지도 쉽게 버는 돈의 맛을 잊지 못해 몰래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남자였죠. 그런 남자와 단순히 연애도 아니고 결혼식까지 올리다니 제 발등을 찍어도 제대로 찍었다 싶었습니다. 한편으론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저 여자가 제가 이렇게 찾아오니까 억한 심정에 말을 꾸며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믿고 싶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런 남자를 믿고 결혼식까지 올린 제가 너무 한심스러웠거든요. 저는 비틀거리며 그 샵을 빠져나왔습니다.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밖에서 폰을 꺼냈어요. 사실 그 여자 기다리면서 폰의 녹음 버튼을 켜놨었거든요. 뭐라고 할지 다 녹음하겠다는 생각으로요. 처음엔 제가 모르는 남편과 그 여자와의 내연 관계 같은 게 있나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인 남편의 과거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길로 남편 회사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잠깐 나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목소리를 듣고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일하는 도중에 나왔더라고요. 인근 카페에서 물을 마시며 초조한 기분으로 기다리고 있으니 남편이 왔어요. 무슨 일이야? 남편 얼굴을 보는데 참 뻔뻔하다 싶더라고요. 저는 물어봤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갔다 왔는 줄 알아? 어디 갔다 왔는데? 그때 내 결혼식에서 막말한 그 여자, 메이크업이라지? 그 샵에 갔다 왔어. 제 말에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아니, 거길 어떻게 알고? 자기 SNS에 엄청 올려놨던데 그걸 모를까봐? 근데 거길 왜 가? 사과 들으려고? 아,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왜 이렇게 팔짝 뛰어? 내가 그 여자 만나면 안 될 이유라도 있나 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왜 일을 그렇게 크게 만드냐 그거지. 그 누나 원래 개념 없고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면 되잖아. 근데 참 이상하더라. 그런 개념도 없고 이상한 사람이랑 당신이랑 친하다는 게. 친한 게 아니라 전에 일할 때 좀 알았던 누나라고 했잖아. 아, 너 노래방 도우미 일할 때? 제 말에 남편은 정말 일시정지라도 됐냥 멈추더라고요. 뭐? 그 여자가 다 얘기해 주던데 당신 과거. 뭐 식당에서 일하고 영화관에서 일하고 가끔 공사장에서 날일도 했다고? 웃기고 있네. 너 처음부터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다며? 2차도 다니는. 난 남자도 그런 일 하는 거 처음 알았네. 제 말에 남편은 정말 놀라더라고요. 그걸 그 누나, 아니 그 여자가 다 얘기를 했다고? 그래. 애초에 그 여자도 없어 여자고 당신이랑 만난 것도 노래방에서 만난 거라며? 나 진짜 어이가 없네. 그렇게 살아놓고 나한테는 세상 건실하고 열심히 산 척한 거야? 아, 열심히는 살았네. 그런 쪽으로. 남편은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조차도 저한테 뭐라고 변명할까 머리를 굴리는 것 같았죠. 그래놓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몇 번 안 나갔어. 돈이 된다고 하니까 유혹에 넘어가서 몇 번 안 했다고. 웃기지 마. 최근까지도 아르바이트 삼아 했다며. 당신 월급으로도 당신 씀씀이가 감당이 안 돼서. 제 말에 남편은 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소리까지 했어? 그 기집애가? 이제 아예 대놓고 그 기집애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여기서 밑바닥 다 나온다 싶었습니다. 그런 과거를 속여? 진짜 소름 끼친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 내 집에서 당장 들여온 짐 다 빼. 자기야, 이러지 말자. 진짜 몇 번 아니야. 돈이 급해서 한 거고. 이젠 절대 안 그럴게. 웃기지 마. 내가 당신 애초에 좋게 본 게 힘든 가정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게 존경스럽고 대단해서였던 거였어. 근데 이제 와서 보니 돈 쉽게 벌려고 할지 못할지 다 하고 다닌 거네. 게다가 본인 사치 감당이 안 돼서 나랑 만나는 최근까지 그 일을 한 거고. 와, 진짜. 당장 네 짐 다 빼. 저는 저를 붙잡는 남편을 뿌리치고 그렇게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결혼이 파토가 난 건데 너무 기가 막히고 허탈해서 눈물조차 안 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문자로 이번 주 안에는 집에 안 들어갈 테니 그 사이에 네 짐 다 빼라고, 안 그러면 다 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잘못했다고도 하고 전화도 계속 왔는데 저는 다 씹었죠. 친정에 가서 이 일을 다 얘기했고 부모님과 오빠도 뒤집어졌습니다. 오빠도 가만 안 둘 거라고, 그때 내가 결혼하지 말라고 안 했느냐고 하고, 부모님도 시까지 올렸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펄쩍 뛰셨어요. 저도 참담하더라고요.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싶고요. 그때부터 남편으로부터 오는 연락은 일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였습니다.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미미라는 그 여자 샵에 따지러 간 모양이더라고요. 그 여자는 퇴근길이었는데 샵 앞에서 둘이서 싸우고 난리가 났고 결국 거기 있는 직원이 신고를 했다더라고요. 저한테 경찰서로 와봐야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남편 아니라고 알아서 하라 하고 안 갔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데 참 가지가지한다 싶더라고요. 남편은 알아서 경찰서에선 나온 모양인데 그 후로 본색 드러내서 집 못 뺀다고 누구 맘대로 결혼을 물으냐며 욕설에 가까운 문자를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저희 오빠가 결국 전화해서 저희 집에서 짐 다 빼라고 그리고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으름장을 놨어요. 결국 전 남편은 저희 집에서 본인이 가져온 짐 다 뺐고요. 다행히 혼인신고는 하기 전이라서 따로 이혼소송이나 혼인무효소송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과거를 의도적으로 속이고 농락한 사실에 저희 집에서 소송할 거다 어쩌다 하니까 그제야 잘못했다고 하면서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은 남편 쪽에서 배상하기로 하고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인가요? 저는 결혼식 올리자마자 갈라서는 바람에 주변에서는 제 이야기로 한동안 엄청 들썩거렸거든요. 자세한 내막은 진짜 친한 지인 말곤 안 했지만 결혼식 올리자마자 파토난 게 다른 사람들에겐 큰 흥미거리인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였지만 더 이상 들쑤시지 말자 싶어서 덮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참 건실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실체를 알고 보니 어쩜 그렇게 뻔뻔하고 자기 포장을 잘하는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그 번지르르한 말솜씨와 연기에 저도 깜빡 속았던 거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자들 비위 맞춰주고 돈 벌면서 배운 것들이라 생각하니 더 열받더라고요. 어찌됐든 저는 그 남자와 끝났고 제가 올린 결혼식은 하나의 웃지 못할 해프닝이 되었습니다.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던 제가 한순간에 결혼식까지 올리고 파토가 난 흥미로운 가십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이쯤에서 그만둔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 오빠의 염려대로 돈 계속 뜯기거나 속임을 당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당장은 속상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겪었나 싶지만 길게 보면 차라리 지금 데이고 다 알아버린 게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제 결혼식에 와서 뜬금없이 시비 걸고 무례하게 굴었던 그 여자. 그래도 그 여자 덕에 남편의 진짜 실체는 알게 되었네요. 번지르르한 말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의 진짜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겠다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